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권칠성입니다. 오늘 먼저 사무총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정식 사무총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졸속으로 이루어진 KBS 수신료 분리 고지, 위법한 MBC 감사, YTN 민영화 추진 등과 같은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작으로 기어코 방송 파괴 기술자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 비서관이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의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라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방송 장악 범죄 혐의가 철저하게 밝혀지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의 학폭 논란과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은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 60%,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지명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쇼와 말장난이 점입 가경입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겠다고 백지와 쇼를 하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국민 앞에 충격요법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겠다던 양평 군수는 오히려 주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양평 군민마저 정치쇼 좀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의혹을 밝힐 생각도 사업을 재검토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백시와 쇼는 역시나 답정 처가를 위한 것이었고 오로지 종점은 처가 땅이라는 불변의 명제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땅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처가이고 노선을 바꾼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개 장관이 소꿉놀이 하듯 대통령 공약을 뒤흔들고 국민을 분탕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국정조사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양평 군수가 개발구역 지정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대통령 처가는 양평 공흥지구를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강화 IC 설치를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더니 사실은 강상면 종점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변경된 노선의 경제성이 더 좋다더니 정작 비용 편입 분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타조사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더니 당시에는 국토부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더니 일부가 삭제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나마 공개한 55건의 문서 중 20건 이상은 비공식 문서라고 합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당당히 임하면 될 일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수년에 걸쳐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한 번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꾸었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한다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과 거짓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해 참사 상황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며 우라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리투아니아 순방 기간 김건희 여사가 5곳의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렸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 수석.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위반하는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 통일부 장관과 방송 파악의 기술자 지명을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에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기려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 전 정부 탓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어 추가 있습니다. 예.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 참사를 인재로 결론냈습니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공직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을 포함해서 총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결정하고 공직자 63명을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직위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아니라고 미흡한 대처가 겹쳐서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정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북도지사,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사고 당일 지하차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제때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주시청은 흥덕구청, 소방대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범람위기 통보를 받고도 전파 등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의 책임마저 실무자들에게 무겁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행안위를 열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것입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 등과 참사 등과 관련해 가지고 두 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재난관리총괄 부서이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장관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의 경찰과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설령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구경꾼 장관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참사 수습 대신에 자신의 땅 챙기기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송 참사 중에 김영한 지사 땅 인근 정비사업 입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참일 때 도지사 땅 근처 정비사업을 발주하고 지하차도 참사 현장 대신에 괴산 자기 땅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한 충북도지사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영한 도지사는 입찰이 진행된 경위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영한 지사의 행태는 전문 투기꾼과 같습니다. 괴산 땅 투기 의혹이 전입가경입니다. 김영한 지사는 괴산군 일대에만 6,167평 대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부인이 1,841평의 농지를 과감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대출까지 받으면서 일명 비트로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괴산군 소유 토지는 2020년부터 2년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한 지사는 괴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한 지사의 괴산 부동산은 불법 산종 세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김 지사의 농지는 직접 농지를 짓기에는 너무나도 커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임야에 선친의 묘소가 위치해 있는 것은 장사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괴산 토지에 불법 산막 시설물이 일부 남아있어
산지법 위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행한 일을 조속히 개의하여 김영한 도지사의 괴산 땅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이동관 지명 관련해서 총력 대응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없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지명에 대해서 바로 철회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지명 절차를 강행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지금 다수의 국민과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에게 크게 국민적 저항으로 저는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동관 지명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사실 연기를 피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바로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지명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궁색하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MBN 강용우 기자인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여당이랑 추진 어떻게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한 언제쯤 좀 국조가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 시기 좀 예상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는 답을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또 국회의장께도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이고 국민의힘에게도 본인들이 당당하면 그렇게 계속 오락가락 거짓말하고 막 말 바꾸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면 국정조사에 임해서 전문가들 다 같이 참여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지금 국익 손실이자 국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를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뭔가 부정과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결국은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시간이 갈수록 국정조사 요구에 더 직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를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계속 다양하게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선거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당내에서는 선거제 논의 관련해서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는지 아직이라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명락회동이 있었는데 공감대 형성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견을 보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선거제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전통적인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한 3개 안 정도를 마련해서 그 여야가 빨리 그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답답한 것은 저희들은 국힘의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가진 그 전통적인 당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 선거제도 문제는 이 총선이 임박해서 막 할 게 아니라 미리 예측 가능하게 이번 같은 경우 철저하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또 그게 또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자세죠. 그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예비 후보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를 총선이 임박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지만 황급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은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안을 포함해서 당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선거법과 선거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게임의 룰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로지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례대표를 뭐 없애자, 뭐 의석수를 뭐 몇십 석을 줄이자 이런 포퓰리즘적인 발언들 외에는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의힘이 빨리 협상에 임해서 보다 진지한 논의들이 있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두 분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만나셨는데 한 2차례 회동이 이제 연기됐던 거죠. 뭐 수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제가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허심한 얘기들을 나누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만나셔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했던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주를 저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이 단합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치하시고 서로 공감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 파이낸셜 뉴스 김혜술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검증위에서 예비 후보 적격자 명단이 주말 사이에 전달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조금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당내 예비 후보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해식 조직부총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검증위가 구성돼서 현재 이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차례 정도 아마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후보자가 이번에 신청들이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들 신청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증에 대해서 누가 통과하고 누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배두원 기자입니다. 검찰 독재 정책 탄압 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하나 내면서 쌍방울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 조직도랑 뭐 부부장 검사 이름까지 공개를 했는데, 작년 말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 명단 공개했다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좌표 찍기 아니냐 비판도 받았는데 어떤 의도로 좀 이렇게 공개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 8월 영장 청구설이 이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쌍방울 수사 관계에서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검찰이 남편에 대해서 무리한 조사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탄원서를 저희 당에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당의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 탄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런 반인권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가 그때 성명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화영 전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접견도 불허하면서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렇게 이제 가둬놓고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또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또 그런 반인권적인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아마 이 검찰 독재 탄압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8월에 그 체포영장 내지는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검찰에서 그런 강압과 그 다음에 이런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질문 하나가 더 있어서. 네. 이경구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는 공무원만 넘길 거면 법이 왜 있냐? 이런 쓴 소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상민 사실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지금 결론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결론만 놓고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송의 그 참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인 책임, 가장 그 상위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직접적인 그건 아니었더라도 이 책임을 갖다 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갖다 거론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거에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발표한 거와 관련한 건데, 지금 정부의 수사 행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다가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일반 사건과 달리 북한이 연계된 공안 사건은 절대로 밖에다가 흘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떤 단서가 잡히면 비공개하에 그 진술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초적인 ABC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것은 진술에만 의존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제2의 이근안이 출현하는 거고요. 독재 정치를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는. 그래서 북한 문제는 진술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사를 갖다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내사를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 내사 단계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증거를 갖다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공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을 보면 그 공안 사건을 추적해서 수사 의뢰하는데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씩도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술이 나오자마자 어떠한 증거도 없이 바로바로 막 진행되는 거,
진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 말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을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따로 코멘트 하시거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요. 글쎄요, 토론자분이었던가요? 네, 무슨 장모 소장님이? 그 얘기 말하는 거죠?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색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저 아주경제 김식인데요. 당 공천도 담당하시니까 김은경 혁신이가 공천 룰에 대한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 대거 물갈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그리고 조금 멀긴 했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된 공천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천을 하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년 총선 관련된 공천을 말씀드리는 건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 이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당내에서 공관위가 구성된다라든가 이런 시점들은 올 연말쯤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당 차원에서 아직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에서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혁신위에서 이 공천 문제나 공천 제도와 관계해서 당에게 또는 당 지도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의가 됐거나 요청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들도 또 혁신위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당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왈가불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지켜보고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금방 기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예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예, 한 2분 정도, 지금 2분 손 드셨는데 2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도 제안했는데 당에서는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일부 의원님들에게서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좀 반발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기명 투표는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혁신위에서도 밝혔지만 여야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국힘의 정호택 부의장도 올해 초에 기명투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그렇듯이 이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혁신위가 제안한 만큼 당은 기본적으로 혁신위 제안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게 기명투표가 시행이 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와 관계된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현재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또는 오해하거나 또는 곡해하거나 또는 이게 정쟁으로 삼을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좀 더 건강하게 필요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의견을 모으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손 드셨어요. 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내 의원님들 윤리자문위에 보고가 있었지만 가상자산 진상조사단 관련해서 인선이나 뭐 구성 관련해서 좀 결정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동관 아까 우리 전자신문에서도 질의 주셨었는데 그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문제겠죠. 근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당이 뭐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지명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지명의 문제점과 이런 폭거에 대해서 당이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지명 철회를 지금 이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인사청문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까지 갈 때까지 이미 나왔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그 다음에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서 당이 강력하게 계속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문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인 관련된 당의 그 진상조사 관계에서는 그 진상조사 단장을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때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진상조사 단장으로서 김병기 수석께서 그 단장 역할을 맡아서 현재 이제 앞으로 그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계해서 김병기 수석께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전문 단장입니다. 아직까지 그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실 의무 위반이나 또는 뭐 기타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당에는 한 3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그 기초적인 지금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적인 내용들이 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그 자료를 꼼꼼하게 받아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 드셨으니까 2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먼저 하시죠.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예전부터 손을 드셨는데. 그런가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3분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2가지 관련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강현 씨 윤리심판원 회부를 두고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당의 입장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당내 분열 조장 행위 등으로 인한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의 다른 윤리심판원 해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백광희 씨 윤리심판원 회부 그 문제는 일단 경기도당에서 이루어졌죠. 경기도당에서 당내 청원에 의한 윤리심판원 회부로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보복성 징계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 당 차원에서는 또 중앙당 차원에서는 당내 단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당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이미 누차 밝혀왔고 또 그에 따라서 이미 진행이 되거나 또 조치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와 원칙 하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해서 응할 생각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아까 이쪽에서 누구 손 드셨는데요? 여기에서 철회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안 하셔도 되나? 예,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 드셔가지고. 먼저 하시죠. 잠깐만요. SBS 소환욱입니다. 김병기 총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코인 관련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원 이제 뭐 이해충돌 가능성 없다라고 한 게 일단 언론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이야기로는 지금 상임위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발의했던 법안이라든지 다른 측면들을 보면은 사실 의문점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혹시 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요? 하여튼 저희는 윤리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불법이 아니고요.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저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마지막 기회 주셨으니까 저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병기 부총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코인 관련 말 나왔는데 이게 국힘에서도 뭐 자문위를 고발한다 어쩐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게 결국은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자진해서 했는데 왜 공개가 되냐. 그러니까 결국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힘에서도 결국은 의총에서 전수조사 괜찮다 이런 말까지 이제 의결을 했고요. 야당도 이미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그럼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야가 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건지 이 문제 먼저 말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여야 합의 필요하잖아요. 원내 차원에서 국힘하고 이야기가 뭐 얼마나 된 건지 시작이라도 된 건지 여쭙고 싶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이화영 부지사님 재판 관련한 건데요. 검찰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재산 국외도피 아니고 외국환 거래법으로만 기소한 거 관련해서 최근에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거 검찰이 국보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지 실제로 그걸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3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전수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당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뭐 전수조사는 뭐 이루어지는 거겠고요. 다만 본인은 성실하게 했는데 공개된 거는 변론으로 하고 뭐 하지 않은 사람 뭐 공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맡은 임무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보법에 당연히 국보법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편의 제공, 지금 김성태의 행태로 보면 이게 편의 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환 관리법보다 훨씬 더 지금 이 국보법이 신중하죠. 그러니까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으로 그럼 고발을 해야지 외국환 정도로 해당이 되는 것을 국보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뭐 공안적인 상황에서 이걸 갖다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보법에는 조항들이 꽤 보완되는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의 제공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벌도 세지만 무고죄에 대한 벌도 굉장히 세거든요, 벌이. 그렇기 때문에 좀 국보법으로 해서 이 진위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랍 납북인권연대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김성태 회장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죠. 아니, 이미 해 놓은 상태죠. 예.
특별감찰관 이제 그 요구하셨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 하시는 중에. 그런데 국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여당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신 건지. 네네. 네? 아니,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어요. 예,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지금 원대 간에는 아직 뭐 진척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그 비리, 왜냐하면 이 권력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엄정하게 관리하고 엄정하게 이걸 경고를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 단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느 누구도 또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에 대해서 항상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고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히시든가 또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둬서 말 그대로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거는 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거를 관리할 단위들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아까 대대지 인적 쇄신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좀 진척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아직 그 여야 간에 진척이 있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질문을 진짜 간단한 거죠. 예. 왜 이해충돌법 의혹이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법조사처하고 김진표 의장님, 김현영 의원, 윤재욱 국힘원대가 입법 영향 분석 평가로 사전에 중요 입법을 심사해서 이해충돌법이나 청탁 입법을 방지하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찬성하시는 거 있으신지? 이거는 사전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 또 성인지 그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입될 때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제 깊은 연구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관점의 그 제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사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질문하신 거라. 오늘 간담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